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JK 내일 공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100세 시대, 지난 시간에 100세 시대의 그 사회가 빨리 변하면서 그 변화의 속도에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산업이 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일 설계, 내 인생을 재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100세 시대에 실제로 재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100세까지 살고 80세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다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준비, 80까지 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설계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지니까 I am possible. 난 할 수 있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설계는 라이프 리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세까지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고민이 되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좀 염려가 되죠. 그리고 수입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경제력이 좀 문제가 됩니다. 요즘 그 퇴직 연령도 좀 빨라지고 있죠. 2023년에 49.3세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녹록지는 않습니다. 재취업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걱정이 있고, 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하다못해 과거에 60 넘으면은 여유롭게 생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면서 변화가 빠르죠.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상당히 좁아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활동을 계속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그 네트워크가 좀 느슨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독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퇴직을 하게 되면, 은퇴는 좀 멀다 하더라도 퇴직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두고서 오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걱정이 더 앞설까요?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99883,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입원하고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이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잠깐 몸이 아파서 입원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팔팔하게 사는 기간이 너무 짧고 3일 입원이 아니고 3년 입원, 10년 동안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더 커지겠죠. 물론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력, 입원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양한 걱정, 가족에도 걱정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잠깐 입원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무적인 얘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중년 내지 중장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6.25 전쟁 이전에 태어나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도 나이가 들면 그만큼 경력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40세는 부록, 이런 어떠한 일에 닥쳤을 때 갈팡질팡하지 않고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좀 과장된 얘기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나이입니다. 60세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건 보기만 해도 금방 이치를 깨닫는 지혜의 끝판왕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산업화니 정보화니 4차 산업혁명이니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급변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미란 게 과거처럼 지혜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몰라? 왜 그 옛날 생각만 해? 오래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년들은 태어나기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디지털 세계를 겪으면서 산업 발전에 기여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너무 빨리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거기다 최근엔 AI 고도화되면서 AI 트랜스포메이션까지도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대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중년의 현실은 빨라지는 변화에 뒤따라가면서 오래된 사람 취급 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기술이나 생산은
고도화되면서 업무나 마케팅에 자동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이것을 좀 더 어떤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는 60세가 되면 은퇴, 정년퇴직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생을 마감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퇴직금으로 쌓아놓은 그런 노후자금으로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자식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배우고 30년 동안 일하고 거의 4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가를 즐기는.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 하니까 20년 동안 공부하고 30년 정도 일하고 나머지 50년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래서 제2경제활동이 필요하다, 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변화가 빠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평균 연령이 60세에서 70세 전후로 이제 마감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였었는데, 이제는 70세 넘어서는 아직 청춘이라고 얘기를 하고 90세 넘어야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20년 내지 30년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저출산이니 장수명이니 고령화, 퇴직도 빨라지죠. 이직이나 전직도 많아지죠. 기술 발전은 급속하게 일어나죠. 산업 구조도 막 바뀌죠. 과거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고 1년이면 트렌드가 변합니다. 자,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누구나 이러한 제2경제활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1경제활동,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책으로 정리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린다 그레튼, 물론 10년 전입니다. 2011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10년이 좀 넘었죠.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10년 후를 예측했지만 지금 상당히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년 전 그 당시에 이제까지 80년을 살고 60년을 일했다면 앞으로는, 그 당시는 앞으로지만 지금은, 현재는 100년을 살고 80년을 일해야 된다. 그런 내용. 80세까지 근무하려면, 일을 하려면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배웠고 과거에 습득했던 그런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걸 자꾸 학습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재교육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스스로를 발전을 시켜야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물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이상 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90세 이상은 살지 않을까? 또 일은 몇 살까지 해야 될까요? 물론 80까지 일해야 된다 하니까 80세를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70세까지는 최소한 일을 하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그 기대 수명 대비해서 몇 년 동안 더 살 수 있는지, 또 희망 근로 연령 대비 몇 년 동안 더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대 수명이 100세라면 내가 60이라면 40년 남았죠. 근로는 20년 남았습니다. 만약에 50세라면 내가 50년 생존 가능하고 30년을 더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40년 내지 50년을 더 살고 30년 내지 20년을 더 일해야 되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생애를 돌이켜보고 재설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재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먼저 현실을 인식하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빠른 현실 인식이 우선입니다. 과거의 지식과 경력, 이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쓰려면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경력이나 능력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환경에 변화시키려는, 적응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퇴직 전에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퇴직에 가까워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회사로부터, 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을까? 라고 느낄 때는 늦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느끼면 퇴직 사유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방향은 뭘까요? 한마디로 오래 일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 은퇴 연령도 늦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더 오래 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양면성에 있어서 일자리가 소멸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술 개발이나 그 산업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분야의 고용이 창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또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미리 모색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 DX나 AX 관련된 기술이나 분야를 학습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이러한 기술 발달에 적응하고 어떻게든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 디지털 능력을 수용하는 능력도 길러지고 또 경력 전환에 대한 대비 내지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 노후화, 위험, 과거의 경력이 이제는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오래됨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뒤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격차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내지 경제적 격차를 경험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더 사전에 그런 변화에 대응 노력을 해서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동등하거나 내지는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100세 시대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변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인생을 빨리 되돌아보고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변화라는 것이 이러한 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계속 학습을 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멘토링을 마치고 다음은 생애 경력 설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중에서도 6대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RMS JK 내일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